일단은 숭신도 그렇고 성남도 그렇고 물론 너희 성일은 집합부터 필요하긴 하지만 시험이 끝났으니까 같은 범위를 하고 우리 함수를 무리함수까지 끝내면 집합 부분 다시 이걸로 프린트를 해줄 거야. 알았죠? 자, 첫 번째 1번 개념 하나당 뭐 하나씩 정도는 하면서 명제 자체가 유형이 다른 책에는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하나로 돼 있어. 한 단원. 그래서 29개 유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하나씩 해 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명제라는 것은 참인 문장이나 거짓인 문장이나 그래서 참이어도 되고 동그라미 하나 쳐놓자. 거짓이어도 되고 그래서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는 집합하고 조금 비슷한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어. 집합도 기준이 확실해야 되는데 집합 같은 경우에는 수치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얘는 참이어도 되고 거짓이어도 되고.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성남 최상위 수학학원은 은행동에 있다. 얘는 거짓이잖아, 그지? 그럼 거짓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러면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는 문장이나 그래서 대부분 요 식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명제가 되지 않는 거는 방정식 그리고 부등식.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과 부등식이 대부분 무조건이란 건 아니야. 1차, 2차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을 배웠죠. 그런 것들은 명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것도 있지? 부등식 x 플러스 2가 10보다 크다?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대. 그러면 x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잖아, 그지? 만약에 3이 들어가면 거짓이고 11이 들어가면 참이고 알 수 없으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없네. 이런 1차 부등식 같은 경우를 명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1차 방정식도 2차 방정식도 너희가 미적분 1에서 배웠던 3차, 4차 당 방정식은 전부 다 명제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것들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그래서 첫 번째 유형에서는 명제가 아닌 것만 가볼게. 자, 1176번 가봅시다. 일단 눈에 띄는 거 명제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얘기했으니까 방정식, 부등식이 가장 판별하기가 쉽죠. 뭐가 있니? 명제가 아닌 거 뭐야? 기억이랑 리을은 확실한데 그 다음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 얘는 뭐니? 항등식. 그렇죠. 항등식이라고 부르지. x에 뭘 집어넣더라도 좌변, 우변이 항상 같은 항등식. 얘는 그럼 뭐니? 얘는 x가 사라지잖아, 그지? 없어지고.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네, 그지? 그러면 얘는 참인 명제, 얘는 거짓인 명제, 그리고 나머지 2개는 명제가 아니다. 그래서 기억, 리을이 정답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그지? 요거는 얘는 항등식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할게. 얘는 어떤 거니? 명제니 아니니? 실수 조건 없는 명제가 아니다. 맞습니까? 얘가 어떤 식이 어떻게 되니? 완전 제곱식 3개지? 이렇게 되겠죠? 요거 만약에 실수 조건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얘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겠지. 자, 항상 성립하는 방정식은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부르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뭐라고 부르니? 그렇지.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르죠.
자, 절대부등식에서 너희가 명제 옛날에 배운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산술기하 평균. 기억나죠? 최소값 뭐 구할 때.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이라는 게 뭔가 있어서, 그지? 그게 저 뒤쪽에 나올 거야. 그래서 절대부등식, 항등식이 나왔으니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절대부등식이다. 이런 거. 응. x제곱 앞에서 2붙고 y제곱 앞에서 2붙어야 되고 z제곱 앞에서 2붙어야 되는 거. 아, 이렇게 돼야 되네. 우리가 해왔던 거. 그죠? 이렇게 되면 상관없잖아. 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명제 밑에 거 하나만 더 가보자. 거짓인 명제는 1번 참이니 거짓이니. 참인 명제죠? 무리수 맞죠? 3.14159. 마른 모는 평행 4변형이다. 참인 명제죠? 그 다음에 91은 소수이다. 아마도 참. 아마도 참? 1과 자기 자신으로 약수를 가지나? 7. 13. 7 곱하기 13. 그럼 소수는 아니네, 그지? 아, 그러면 3번이 거짓인 명제.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직각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90도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니 거짓이니? 한 각은 90도고 나머지 두 각은 예각이지. 그러면 맞는 말 맞죠? 그 다음에 x는 10의 양의 약수이다? 얘는 명제가 될 수 없겠죠? 알 수 없으니까. 이런 정도. 자, 그래서 명제가 좀 복잡하다. 참, 거짓인 것도 판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조건을 알 수 없는 거는 명제가 아니다. 여기까지 판단하니까 쉽진 않아. 그래서 1번 유형 정도는 이런 거 하고. 자, 2번 유형 가볼게. 자, 명제와 조건의 부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 뭐 나중에 명제와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를 뭐 판단할 거고, 얘의 부정은 아니다 붙이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요렇게 는이 없을 때 부등호 방향을 이렇게 반대로 하면서 는을 붙이는. 그 다음에 얘 요렇게 연립부등식의 정확한 의미는 이거야. x가 a보다 크고 2이고 x가 b보다 작다. 이거를 합쳐놓은 것이 요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연립부등식 나와 있을 때는 얘를 이렇게 판단하고, 얘를 부정했을 때 이거의 부정은 또는, 그 다음에 얘의 부정은 얘, 얘의 부정은 얘. 이런 식으로 각각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 요것만 좀 잘 판단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또는 P 또는 Q의 부정은 not P, not Q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3번에서는 이제 우리가 집합을 배웠기 때문에 명제에서는 집합과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다. 또는이라는 것은 합집합. 둘 중에 아무데나 돼도 되니까. 그리고라는 것은 교집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요놈 P 또는 Q 이거에 부정을 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그지? 얘가 왼쪽 거. 그러면 얘하고 같은 말이 드 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딱 적어 놓고 가도록 할게. 이제부터 명제도 집합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고, 그때 집합 부분이 조금 안 돼 있더라도 그 부분들은 내가 이렇게 조금씩 하면서 명제를 채워나가도록 할게. 뭐 밑에 거는 그럼 당연한 얘기가 될 것이고, 크게 뭐 한 번 더 적을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럼 우리는 부정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시오라고 이렇게 되겠네. 몇 번을 한번 풀어볼까? 이거를 되게 조금 힘들어 할 수 있겠죠? 자, 1178번을 볼게. 우리는 이것에 부정을 하시오라고 했으니까 한 번에 갈게. P의 여집합 또는 Q 이거에 부정을 하시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러면 얘를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여집합을 분배를 하면 P 그리고 Q의 여집합 이렇게 되고, 얘는 교집합으로 이렇게 바뀌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딱 보자마자 차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P-Q라는 것이다 라는 거, 요거 두 개 같은 거 집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P집합에서 Q집합을 제외한 부분만 생각하시오 라고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0에서부터 5까지 해서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를 빼버리면 남는 부분은 뭐가 되겠니? 0에서부터 2까지가 사라지게 되겠지? 그러면 2보다 어떻게 되고? 크고 x값이 5 이하인 요 부분을 가지겠다라고 해서 4번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물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많다. 아직까지 앞부분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서 3번 정도 가볼게요. 3번 유형. 자, 진리집합의 의미는 뭐냐면 진리집합이라는 것은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원소들의 모임. 자, 어떤 조건이 존재하겠대. x는 유구약수? 얘는 명제입니까? 아닙니까? 지호야, 명제니? 명제가 아니지? 명제가 아닌 이런 것들을 x값에 따라서 바뀌는 것들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명제는 아니지만 이런 걸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원소들의 모임. 결국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1, 2, 3, 6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괜찮죠? 명제가 아닌 것을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그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원소들의 모임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할 것이다. 자, 그래서 not P. not이라는 것은 P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집합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아까 전에 설명했던 그대로 P 집합, Q 집합, 또는이니까 합집합, 그리고니까 교집합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집합으로 표현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문제를 뭐 앞쪽에서 풀었듯이 쉽게 풀 수 있다는 이런 정도 생각해 보고 쉬운 거부터 가볼까? 요거 가볼게. 어떤 조건 P가 있겠대. 그럼 얘는 X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으니까 명제는 아니야. 그래서 어떤 조건이라고 명칭을 붙인 거고 X는 4의 배수이고 6의 배수래. 그럼 4의 배수인 동시에 6의 배수도 되는 30 이하의 자연수 12하고 24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12, 24만 적으면 정답이 되겠네. 가장 쉬운 거 하나 예를 들었다. 그런데 조금 까다로워 보이는 것이 뭘까요? 레벨 2 문제 하나 가볼게. 87번. 자, 일단 1, 2, 3, 4, 5밖에 존재하지 않네. 자, P를 봤을 때 얘 원소 뭐니? P 집합은 2하고 5밖에 없죠? 그 다음에 Q 집합의 원소는 2하고 인수분해서 4 이렇게 되겠네, 그치? 2랑 5요? 3, 4네. 3, 4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조건의 이것의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P의 여집합으로 바꾸겠지. 합집합. 그 다음에 얘를 Q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치? 그럼 P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Q를 합친 부분의 원소를 다 적으시오 라는 뜻이네. 그러면 얘 3, 4 제외하고 그러면 1, 2, 5잖아, 그치? 1, 2, 5랑 얘를 합하면 1, 2, 4, 5 이렇게 돼서 4개의 원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합을 구하라고 했네? 그럼 합은 얼마니? 12 이렇게 되겠네,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88번 한번 풀어볼래? 레벨 3 고난도다.
이전에 몇 번 나왔니? 3번. 맞습니까? 자,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 잠깐 요것만 볼게. P 그리고 Q. 그러면 P, 교집합 Q. 이거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P가 되도록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면 겹쳐지는 부분이 P란 뜻은 P가 Q에 포함되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그지? 자, 그러면 간략하게 보면 P가 저거잖아? A-2가 되겠네. 이렇게 되고 A 플러스 2가 되고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는 얘가 Q 있는 얘가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지? 마이너스 4하고 3인가? 3.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수직선이면 이렇게 표현되겠네. 자, 그러면 얘가 여기 하얀색이 주황색이 다 포함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는이 붙어야 되겠죠? 큰 거에 색칠돼 있으니까. 그럼 이쪽에서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이고 여기서는 1 이하다. 그러면 정수는 4개.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죠? 틀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 해본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유형할게. 자, 명제라는 것은 어떤 명제가 있을 때 그게 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죠? 4의 배수는 2의 배수이다. 얘는 참이니 거짓이니? 민찬이도 이렇게 하는데 맞지? 4의 배수는 큰 숫자가 작은 숫자에 포함되는 거 맞잖아, 그치? 그래서 요런 포함 관계를 가지네. 그럼 얘는 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이 말 자체에서 얘를 가정이라 그러고 얘를 결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자를 보통 우리는 P라는 것을 많이 쓰고 결론의 문자를 Q라는 걸 많이 쓴다. 그래서 얘가 참일 때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벌어져 있는 부분 이쪽으로 얘가 여기에 다 들어가 이렇게 되는 표현을 하는 거야, 화살표. 그래서 저렇게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참인 명제는 이렇게 해서 보통은 두 줄로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건 나중에 뒤에 나올 거라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얘가 아니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발레.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 부분을 하시오라고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우리는 요거는 얘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발레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P고 이렇게 됐을 때 얘가 Q다? 그러면 P가 Q에 다 들어가야지만 참인데 이 부분 때문에 어떻니? 이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요 부분을 발레 부분,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발레 부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앞으로 얘처럼 PQ만 나오는 게 아니고 not P, not Q도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발레를 찾는 그거는 얘를 집합으로 표현하시고 얘를 집합으로 표현하시고 이 화살표를 마이너스로만 바꾸면 얘가 발레 부분의 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빨리 찾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 번만 더 든다면 not P 이면 뭐 Q이다. 이거가 거짓이 되는 발레 부분이 어디 부분이니? 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는 얘를 집합으로 하면 P의 여집합, 얘를 집합으로 하면 Q 해서 화살표를 마이너스로 바꾼 요 부분이 발레 부분의 집합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거야. 요거 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요것만 필기를 잘 해두도록 하면 되겠네. 이 발레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일일이 원소를 다 구해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걸 찾으려니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발레 부분을 찾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명제를 계속 하네? 명제를. 뒤에 발레 부분이 또 나오긴 하는구나. 그냥 명제가 나도
좀 가장 까다로워하는 부분이 명제 부분이고, 왜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제일 좀 풀기 싫어하는 부분도 맞긴 한데, 함수보다는. 자, 일단 참인 명제. 가정이 결론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참이다? 아니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판단했을 때 맞는 말이다. 이걸 찾으시오라는 뜻이야, 그냥. 자, 홀수는 소수이다. 맞습니까? 그럼 발레를 예를 드시오라고 하면 서술형에서 발레 이렇게 하고 숫자를 써놔야 되거든? 그러면 홀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걸 찾으시오라는 뜻이잖아, 그치? 어떤 숫자가 대표적인 예입니까? 1만 해도 되겠다, 그치? 9호 해도 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말들은 이런 것들이 될 거야. 실수 XY, 실수 AB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말은 다 참인 명제가 될 수도 있고, 거짓인 명제가 될 수도 있고, 명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X 곱하기 Y가 0이면 얘는 0이다? 발레를 들면 뭐가 있겠지? X가 2고 Y는 이런 식으로 되면 얘는 성립하지만 얘는 성립하지 않죠? 이런 것들? 얘는 XY 둘 다 0일 때잖아, 그치? 얘는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포함관계를 가지는 거네, 그치? 혹시 요거 기억나니?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우리가 아는 어떤 가정이 결론에 이렇게 포함되는 것을 충분 조건, 이렇게 포함되는 것을 필요 조건, 서로 같은 것을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치? 그럼 얘는 필요 조건이라는 거 미리 연습하고 갈게. 이거 나중에 구분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 자, 이거 제곱해서 두 개 더해서 실수다. 0이면 둘 다 0이다. 맞습니까? 맞죠? A제곱도 0 이상, B제곱도 0 이상이잖아, 그치? 이 4라는 게 꼼수야, 지금 여기서는. 이해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얘가 여기에 포함되기도 하고, 얘가 여기, 어차피 요거는 같은 얘기잖아, 그치? 같은 얘기도 같아도 포함되니까 얘는 참인 명제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얘는 필요 충분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는 앞쪽에서부터 계속 연습을 해 나갈 거니까. 자, 8의 배수이면 n은 16의 배수이다. 무슨 조건이니? 충분 필요? 뭐였지? 필. 그렇지. 큰 숫자가 작은 숫자에 포함되는 거니까 얘는 필요 조건.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네, 아니요. 정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에 포함되죠? 그러면 얘도 이런 관계를 가지니까 얘도 필요 조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죠? 자, 오케이. 자, 4번 유형 요런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나왔네.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 부분. 요 책에 더 잘 나와 있다. 우리는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요렇게만 바꾸자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치? 요렇게만 딱 하면 결국 요 부분이다라는 건 너희 책에 색칠이 돼 있을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로만 바꾸면 우리는 무조건 그게 발레를 나타내는 부분의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간단한 거 보는 것보다 이런 거 보통 예를 많이 들겠죠. 얘가 시험에 좀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인데 1197번. 일단 쭉 집합이 나와 있긴 한데 그걸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발레 부분의 집합 P 하고 Q의 여집합 해놓고 원래는 얘가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를 마이너스로만 바꾸면 되겠네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차집합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를 교집합으로 바꾸면 이 뒤에 거에 여집합을 씌워서 이렇게 되면서 결국 P 교집합 Q, PQ 겹쳐지는 원소 2, 3, 2, 3 이렇게 되는 원소의 합은 5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괜찮으시겠죠?
96번 한번 풀어보시고. 언제 다 정리를 하지? 교무실로 가야 되는 책장들인데. 그래서 좀 깔끔하게 돼 있지 않아? 그렇지? 요 검은색으로 덧붙인 거다? 이거 다 벽지 새로 바른 거야. 예전 교실도 다 이렇게 다 발랐어. 비용 얼마나? 어? 엄청 들었지? 지금 우리 들어오면서 쫙 다 바뀌었잖아. 필름 싹 새로 이제 색상들 바꾸고, 우리 학원 이제 한 13년 돼 가니까 10년 동안 그래도 엄청 깔끔한 디자인이었지만 그래도 바꾼 거야. 너는 들어봤을 것 같은데? 저 스피커 뭔지 아니? 그 노래 원래 우리 쉬는 시간에 노래 나온 거 알고 있니? 애들한테 듣기만 했어. 너희도 몰라? 진짜 은수한테 들었었어. 원래 우리는 쉬는 시간 10분을 딱 줄 때 그 원장님한테 신청곡을 하면은 그 노래를 막 틀어주거든? 근데 어느 순간 중등부랑 고등부가 쉬는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저거를 이제 음악을 안 틀게 된 거거든? 빔은 가져왔어. 요 교실이 그래도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제 우리 저쪽에서 여름에 더워하지 않아도 돼. 이쪽으로 옮겨왔으니까 햇볕이. 여름 다 갔는데요. 아니 고2 고3은 없어? 고2 고3 때 여기 안 있겠다? 배신 땡기겠다? 너무한 거 아니야? 확정은 아니니까. 그래? 이제 선아기한테는 잘해줄 필요가 없겠네. 자, 답은 2번 나왔을 거고, 혹시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하시고. 자, 이어지는 6번 유형. 앞으로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 주어져 있을 건데, 이 명제가 참이니 물어봤을 때, 이 화살표가 돼 있으면 P가 Q에 포함되니? 라고 해서 그게 눈으로 봤을 때 맞으면 참이고 아니면 거짓이고 이렇게 그냥 판단하면 되는 거야. 자, 대표적인 요거부터 가볼게. 문제를 좀 올릴게. Q가 R에 포함되니? 라고 묻는 거네. Q가 R에 포함되어 있죠? 굳이 집합으로 항상 바꾸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합집합이죠? Q가 P 합집합 R에 들어가니? P 합집합 R 여기에다가 Q가 들어가 있네? 상관없네. 그럼 얘도 참이고. 그러면 P 교집합 R이 Q 교집합 R. Q 교집합 R은 Q잖아, 그지? 얘가 P에 들어가니? 라고 묻으니까 안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PQ랑 겹쳐지는 부분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R에 들어가니? 라고 묻네? 그럼 얘는 참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한글로 해석하는 문제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벤 다이어그램 있는 거 말고 없는 거 가보자. 자, 우리는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포함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P 교집합 Q가 P다. 그러면 겹쳐지는 게 P라는 것은 P가 Q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겠네. 자, 두 번째 단계, 여집합 둘 다 씌워진 게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합집합에서 나오는 것은 얘가 더 큰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Q에 여집합을 하고 여기다가 R에 여집합을 하고 요런 포함 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면 되겠네. 괜찮죠? 여집합이 있어도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양쪽에 여집합을 씌워. 그러면 R이 될 거고, 여집합 씌우면 Q가 될 거고, 그러면 이 포함 관계는 반대로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씌워주고 생각하는 게 편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 포함 관계에 의해서 뭐가 되니?
아, 3단 논법이네. P가 Q에 포함되고 Q가 R에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제일 작은 P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Q, 그 다음에 R 이렇게 되면서 뭐 여집합이 하나 있겠죠? 전체 집합?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거짓인 명제는 뭐야? 4번이 거짓이네? 맞나? 그죠? P가 R에 여집하면 여기니까 포함되는 게 아니죠? 이런 거 4번 정도 하시고 205번 풀어봐요. 조금 전처럼 한 걸 가지고 물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고 그러나 정확하게 풀려면 조금 그려서 문제를 판단해 주는 해석이 잘 안 된 사람만 칠판을 보시고 맞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억? 디귿? 오케이? 오케이. 자, 7번 유형까지 하면 이제 8번 유형부터는 좀 새로운 관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6, 7번은 똑같은 유형이니까 하나 정도 해보고, 남은 시간 조금 문제 풀다가 쉬었다가 할 테니까, 요거로 갈게. 자, 지금은 조금 전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문제도 마찬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뭐 P, Q, R, U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 문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포함 관계를 표현했잖아, 그치? 자,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게 여집합이 없는 것들로만 무조건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라서 좀 별표를 치시고 일단 얘 두 개가 무조건 참이래. 그러면 P라는 것이 Q에 포함될 것이고 그 다음에 R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되는 거네. 그러면 R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겠죠. 요거 3단 논법으로 하나 하시고 자, 그러면 뭐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벤 다이어그램을 하더라도 여집합을 그냥 그대로 표현해서 쉽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U를 만들어 놓을게. 자, 이렇게 표현해 놓는다라고 하면 R의 여집합이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R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은 문제를 푸는데 좀 편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여집합이 없는 걸로만 표현을 하지 맙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Q가 P에 포함된다.
Q는 P가 Q에 포함되는 거니까 아니죠. 기억은 틀렸죠. 그 다음에 P에서 Q를 빼면, P에서 Q를 빼버리면 다 날아가고 없네. 그러면 니은은 참이 되는 거 맞네. 그럼 Q의 여집합이 R에 포함된다. 지금 R이 요거야. 그러면 Q의 여집합이란 건 요게 Q의 여집합이잖아. 여백 부분. 그럼 Q의 여집합이 R에 포함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예, 디귿 참. 그 다음에 P와 R을 합하면, P와 R을 합하면 P 부분이 여기야. 그 다음에 R 부분이 여기야. 그럼 저 두 개 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리을도 참이다 라고 해서 니은, 디귿, 리을 요 세 개가 정답이네.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간이 조금 남긴 했는데 한 3분 정도 비어있는 문제들 조금 푸시다가 쉬는 시간을 가질게. 7개. 1시간에 50분 7개 많이 나갔다. 너희는 봐. (7까지) 했나? 8 하면 되겠네. 자, 이건 집합에서 했던 유형이랑 뭐 똑같은 유형들이야.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 구하기, 이제 부등식. 눈에 계속 들어오는 것들이죠. 그 집합에서 했던, 여러 번 했던 문제들을 한 번 더 하시오. 뭐 간단한 예로 가볼게. 자, 얘 포함 관계는 P가 Q에 포함되시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P를 풀었을 때 부분을 판단하면 되겠지? P가 더 작게 그려야 되니까 는이 없는 거를 작게 그려야 되겠네? 얘는 1-K, 그 다음에 1 플러스 K. 이렇게 되면서 는이 없는 부등호. 요게 P 집합이다. 이렇게 하나 딱 그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하고 4까지가 Q 집합인데 얘는 색칠돼 있네. 아까 전에 했던 문제랑 거의 흡사한. 그게 Q 집합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자연수, 그러면 작은 거에 는이 안 붙어 있으니까 무조건 요거는 는이 있는 부등호로 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얘를 풀었을 때 K 값은 2 이하, 얘를 풀었을 때 K 값은 3 이하. 그럼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K 값은 2 이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1, 2 더하면 답은 1번 되겠다. 이런 정도.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니까 뭐 집합에서 계속 해오던 이런 관계들 이 될 것이고. 아, 이제 좀 새로운 거 들어가네. 유형 9 가보도록 할게.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첫 번째 걸림돌이 되는 게 모든과 어떤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하나 생각을 해 봅시다. 모든은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그 명제가 참이되려면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성립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어떤이라는 것은 한 개라도 성립하면 참이다. 이렇게 딱 적어 놓을까? 우리가 주어진 어떤 원소들이 존재했을 때 그 중에 하나라도 성립하면 무조건 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단적인 예를 드는 게 어떤 실수 X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조건이 주어질 거야. X를 제곱했을 때 0 이하 2다. 이렇게 된 거.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어떤이기 때문에 실수 X, 실수 중에서 요 식을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이죠? 있습니까? 0이라는 게 하나 존재하지? 그러면 얘는 참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 어렵진 않죠? 이런 말들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네. 자, 1, 2, 3, 4, 5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맙시다. 자, 일단 볼 때 이 부등식을 먼저 푸는 것도 괜찮죠. X가 1보다 크다. 모든 X, 얘 다 집어넣어서 다 성립하니? 라고 했을 때 하나가 성립 안 하네. 1이 성립 안 하죠. 그래서 모든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X제곱이 1 이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지만 어떤이라는 게 있으니까 1, 2, 3, 4, 5 중에 성립하는 게 하나라도 있니? 라는 뜻이야.
1이 성립하죠. 그러면 얘는 참이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여기는 그냥 그대로 놓고 봐야 되겠네. 어떤 x에 대해서 이 중에서 하나를 집어넣었을 때 두 개를 하나를 제곱하고 더했을 때 0 되는 게 있니? 라고 물어보네. 있습니까? 없죠? 요 실수 x에서는 0하고 마이너스 1밖에 없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원소 없으니까 어떤이 들어가 있더라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어떤 x에 대하여 요 식을 성립하는 얘는 x-3의 제곱이 0이야. 요렇게 되는 경우네, 그지? 그러면 어떤 x 이 중에서 뭐 집어넣어서 성립하는 게 있니? 있죠? 3 집어넣으면 성립하네. 그래서 얘는 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단적인 예로 요런 정도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됐고 계속 10번 유형도 모든 어떤 이 되는 거고 11번부터 조금 달라지는 말들입니다. 자, 10번 유형 가보도록 할게. 그러면 6개만 하면 오늘 나갈 진도는 일단락 된다고 생각합시다. 자, 모든 어떤을 포함한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이제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 값을 우리가 역으로 찾아내시오 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2차 부등식에서 한번 나왔었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참이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자, 2차 부등식이 나오면 우리는 2차 함수로 생각한다. 그죠? 얘는 최고차의 계수가 아래로 볼록이네. 0이라는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런 그림이 되면은 다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판별식 4분의 d 썼을 때 b'의 제곱 k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마이너스 6k, 얘가 0보다 더 작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k 값은 뭐보다 크고 0보다 크고 6보다 작다. 그러면 1, 2, 3, 4, 5 합치시오 라는 뜻이네. 답은 얼마입니까? 15라는 정답이 나오겠죠. 모든이 나오면 대부분 2차식이 많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번 유형은 그래도 개념 설명이 좀 한번 필요한 거다. 그래서 스매싱으로 진도를 나갈 때는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개념을 다시 한번 잡고, 저번에 고쟁이를 했더니 생각보다 테스트 풀 때 너희 좀 개념 비어 있는 게 생각보다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엔 좀 방법을 좀 바꿔봤어. 그래서 요 스매싱으로 좀 빨리 개념을 한 바퀴 더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될 때 고쟁이로 숙제가 조금씩 또 따라 나갈 거고 이렇게 할게. 그렇게 하는 게 너희들한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 자, 명제의 역과 대우, 참, 거짓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역이 있을 것이고, 역이라는 것은 가정과 결론을 바꾼다. 그 다음에 대우라는 게 있다. 대우라는 것은 가정과 결론을 바꾼 요거에다가 둘 다 낫을 붙여서 PQ이면 낫 P이면 낫 Q이면 낫 P이다. 이렇게 되는 거. 원래는 2라는 것까지 있었지만 너희는 이제 그거는 사라진 거야. 그래서 요 세 개만 딱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집합으로 판단했을 때 얘가 P이면 Q이다니까 요런 포함 관계를 가지겠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명제가 참이라고 했을 때 역이 참이냐 대우가 참이냐, 물론 역도 참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명제와 역이 같이 참일 때는 단 한 가지밖에 없죠. 필요 충분 조건일 때, 같을 때. 그거 아니면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얘를 알고 있을 때 한 게 있죠. 여기다가 여집합을 씌우고 여기다가 여집합을 씌웠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서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네. 그걸 봤더니 얘가 뭐하고 똑같니? 요 표현하고 똑같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명제에 따라서 이 대우도 참 거짓이 같이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해두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많이 들었을 거야. 자, 그래서 왜 명제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대우를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시오라는 게 있냐면, 주어진
명제 그 한글로 된 거 자체에서 내가 좀 판단하기 애매하네? 그럴 때 대우를 써가지고 판단하면 좀 더 쉽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명제로 판단하기 힘들 때는 대우라는 문장을 가지고 판단해서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다. 그러나 얘는 알 수 없다. 요런 정도. 그래서 요것만 좀 잘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죠? 요런 정도. 그래서 대표적인 단적인 예로 나오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거. 아니네? 그게 다음에 있는 거네? 일단 가보자. 여기서 좀 문제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들을 요거 먼저 가볼게. 자, 일단 어떤 명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거에 여기 참이래. 그럼 우리는 여기라는 명제를 일단 가지고 와보자. 위치를 바꾸는 거니까 not Q이면 P이다. 얘가 참인 명제, 새로 출발하는 참인 명제로 요걸로 가볼게. 자, 그러면 얘가 참일 때, 이 명제가 참이면 이거의 대우도 항상 참이니까 바꾸면서 not를 붙이면 not P이면 Q이다. 얘도 반드시 참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얘를 판단해서 봤을 때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겠죠. 굳이 집합 포함 관계를 안 해도 할 수는 있다. 문제들.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2번하고 이어지는 건데 12번에 나와 있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대우라는 것을 왜 해야 되는지. 물론 레벨 1이긴 합니다. 이게 0이 되지 않으면 얘도 0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대한 대우를 써보면 아니다가 나왔을 때는 항상 대우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얘가 이쪽으로 오면서 not이 되면 x-2가 0이면 얘가 이쪽으로 오면 x제곱 플러스 kx-8도 0이다. 그래서 대우를 썼더니 요 값이 x 값이 2가 되는 거, 이 명제가 참이려면 요런 포함 관계를 가지니까 이 2차 방정식은 2라는 것을 인수로 가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를 대입을 했더니 얘가 2k-4는 0. 그래서 참이 되게 하는 k 값은 2다라고 이렇게 포함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생각보다 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이제 3단 논법 가면 되나? 너무 빨리 나가는 건가? 우와, 스매싱으로 진도 나갈 때는 너희 숙제량이 엄청나다?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숙제를 너무 다 하지는 마시고 화요일날 와서 테스트 시간에 좀 풀 거를 좀 남겨두고 와도 될 것 같아. 이제 화요일부터는 이제 제대로 된 진도를 나가니까 그때부터 좀 빡세게 나가고. 그럼 종우는 어디 안 갔니? 네? 어디 안 갔어? 저 할머니 댁가고 근데 언제 온 거야? 어제 왔어요. 어제? 와, 난 쌤 고향이 울산이거든? 와, 진짜 내비를 믿고 처음에 출발했거든? 아침에 9시 반에 출발해서 5시간 반 이렇게 걸린 거야. 보통 내가 한 3시간 40분 걸리거든? 안 막히면? 그래? 뭐 6시간 정도까지는 내가 허용한다 했는데 한 30분을 갔는데 30분이 늘어나고 30분을 갔는데 30분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9시 반 정도에 출발했는데 6시 반에 도착했어. 9시간 걸렸네. 와, 엄청 힘들었어. 그래서 오늘 올라올 때는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올라왔더니 한 4시간 반 정도? 와, 간만에 오래 걸렸네. 예전에 한번 울산 갈 때 쌤이 저녁 7시에 출발했는데 아침 7시에 도착한 적이 있었거든. 12시간 걸린 적이 있었는데. 와이프도 운전을 못하니까 나 혼자 운전해야 되니까 힘들게 하더라. 그래서 명절이 항상 좋은 건 아니고 멀리 가야 되니까 조금 힘들긴 해. 나보다 멀리 있는 사람, 혹시 울산보다 좀 멀리 있는 지역 있나? 아무도 없어? 다 요 근처야? 넌 어디네? 저 가까워져서 와, 좋다. 근데
해외여행 엄청 많이 나가던데? 나는 할아버지 댁 안 가고 여행 갔다 왔다. 아무도 없어? 이야, 다 부모님들이 착하시네. 요번에 다 해외여행 장난 아니게 갔었는데.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았다. 난 어제 도착해가지고. 자, 3단 논법 이어지는 것을 찾으시오라고 요렇게 돼 있네. 자, 3단 논법은 이거야. 만약에 어떤 두 명제가 주어졌을 때 얘가 참이래. 이어지는 게 있으면은 3단 논법으로 이어지는 걸 하시고, 없으면 각각 대우 써서 이어지는 게 있으면 하시고, 요렇게만 하면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좀 까다로운 게 뭐이지? 45번 정도로 가볼게. 자, 일단 요거에 대한 우리는 각각의 3단 논법이 아니지? 3단 논법이 되네. 일단은 첫 번째로 가볼게. 3단 논법. 주어진 명제를 가지고 3단 논법을 했을 때 R이 P로 가고 P가 낮Q로 가니까 R이 낮Q로 간다. 얘가 있는지 판단합시다. 5번 여기 있네, 그지? 자, 이제 3단 논법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끝이 났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대우를 가볼게. 자, 이거의 대우는 Q가 낮 P로 간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요거의 대우는 낮 P가 나달로 간다. 낮 P가 나달. 4번 여기 있죠? 그러면 요 3단 논법에 대한 대우 Q가 나달로 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그러면 일단 어떤 명제가 주었을 때 3단 논법 하나 쓰고, 여기에 없으면 이거 3개에 대한 대우를 쓰고,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했을 때 우리가 1번이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냥 이어서 가면 돼. 48번 한번 풀어볼래? 별표를 좀 쳐놓으시고, 48번은 물론 숙제를 해와서 레벨 3는 질문을 받을 겁니다. 2도 마찬가지고. 특히 숭시는 스페싱을 잘 해놔야 되겠더라. 너희 마지막 문제 원 2개 있고 접선되는 그거 스매싱이 똑같이 있던데? 성일은. 응? 성일은. 성일은 물론 와 근데 한 번도 못 본 유형은 있어? 내가 타이핑은 다 해놨는데 타이핑하면서 문제들을 다 좀 보기는 봤거든? 다시 풀진 않았는데 전혀 새로운 문제 있었나? 그 시간 끌기 그 문제는 좀 부끄럽긴 한데. 뭐 말고는. 그러니까 아예 어려운 건 아예 보지를 못했어. 첫 장 정도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고 나머지 문제들이 다 그냥 바로 좀 많이 풀리는 게 아니고 다 좀 오래 걸리는 문제들? 약간 계속 꼬아가지고 뭔가 구하게 하는.
첫 점 한 점 빼면은 시간 안에 풀 수 있겠던데.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더라. 보니까. 성남은 시간 남겠던데? 그치? 나 딱 보자마자 사진 딱 보내줬는데 타이핑을 막 하면서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나왔다고? 근데 십몇 번 간데도 이 정도밖에 없다고? 시간이 절대 부족하진 않겠던데? 그치? 그럼 성남, 숭신, 요런 풍생은 아직 안 봤지만 대부분 학교는 성남여도 마찬가지였고 그냥 스매싱해서 다 풀 수 있으면 학교 시험 문제는 다 풀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고 너희는 물론 고쟁이도 해야 되고 자릿소리도 해야 되고 뭐 다른 건 할 필요성이 많을 것 같은데 문제는 성일이네. 물론 내가 작년까지 고3 애들 했을 때도 성일고 애들이 제일 많았는데 항상 성일 때문에 심한 문제를 좀 많이 한 건 있긴 있거든. 근데 그런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거는 심한 문제이긴 해. 물론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풀었던 문제하고 전혀 처음 보는 문제일 수는 있어. 근데 우리가 자릿소리 1등급이나 물론 완벽하게는 안 됐잖아. 그치? 고쟁이도 한 번 다시 안 풀었잖아. 완벽하게 안 됐잖아. 그걸 하는 거는 처음 본 문제도 그냥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거지. 그냥 그 안에서 무조건 100% 나온다. 이건 아니야. 시간 싸움을 좀 해야 되겠다. 성일은. 나머지 학교는 적절한 것 같은데 물론 숭신도 조금 전체적으로 약간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한 것 같아. 자, 내가 표현해 놓은 거 일단 우리가 결론적으로 P가 R이 되기 위해서 참임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 그래서 이런 문제, 이 문제 나왔을 때 항상 우리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출발하는데 얘가 여기 출발이 돼 있네? 그래서 연결을 시켜놓고 그 다음 여기로 도착하는데 얘를 대우로 썼더니 얘가 됐네?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은 얘가 연결되게 하는 요 화살표로 되는 요 놈만 우리가 더 있으면 되겠다. 요런 거잖아. 그치? 근데 대부분 얘가 있나? 없죠? 그래서 얘의 대우를 다시 써서 not s가 q로 간다. 보통 요걸로 시험 문제로 많이 내는데 맞죠? 요거 3번 요런 정도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풀이를 하면은 크게 어려운 바는 없을 것 같고 3단 논법까지 됐고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여기선 좀 천천히 가자 얘들아. 필요 충분 조건은 보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어떤 문제면 한 문제짜리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두 가지 유형이 나와 있는데 포함 관계에 따라서 필요 충분 조건인지 가보자. 자, 250번 문제는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거.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런 포함 관계가 되는 것만 찾으시오라는 뜻이다. 그지? 같아도 안 된다는 뜻이야. 필요 조건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 위에 거 봅시다. 기억.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부호가 서로 같다라는 뜻입니다. 둘 다 플러스여도 되고 둘 다 마이너스여도 되죠? 근데 얘는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어도 상관없는데 얘는 플러스만인데 그러면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니까 얘는 필요 조건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둘 다 같기만 해야 돼. 그런데 얘는 A제곱이 B제곱하고 제곱해서 같으면 되니까 얘는 A하고 B하고 같아도 되고 또는 A 값이 마이너스 B 부호 반대여도 상관없는 거네. 그치? 그래서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니까 우리가 찾는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 디귿 한번 해석해. 디귿? 디귿은 어떻게 될까? 디귿 같은 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하나가 제곱해서 더했는데 0보다 크다? 두 개 더해서 0보다 크다? P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제곱한 것은 0 이상이야? 0 이상인 거 두 개 더해서 0보다 크려면은
하나는 0이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A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기만 하면 되는 거네. 근데 더해서 0보다 크다? 무슨 조건인 것 같니? 필요 조건? 얘는 둘 다 두 개 더해서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이런 필요 조건이라고 하려면은 우리는 어떤 A 값, B 값을 예를 들어야 돼. 얘는 만족하지 않지만 얘는 만족하는 거. 어떤 예가 있을까? 뭐라고? 마이너스 1? 얘는 0? 이런 거. 그치? 얘는 만족하는데 얘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얘가 경우의 수가 더 많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필요 조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요런 예를 드는 게 좀 더 낫겠죠? 근데 바로 50번으로 왔지? 난 49번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럼 49번 같은 게 5문제짜리니까 49번 한 번 더 가자. 요거는. 자, 요번에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 찾으라고 했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을 찾으시오라고 했네. 1번, x가 4보다 작다. x가 5보다 작다. 어디에 포함되는 거니? 충분이니 필요니?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충분 조건. 4보다 작은 게 5보다 작은 거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지? 자, 두 번째. 얘는 마이너스 3하고 3 이하. 마이너스 5하고 5 이하. 얘도 이런 관계를 가지는 거지, 당연히. 충분 조건. 요거 3 집어넣으면 성립하니? 성립하죠? 근데 3이 아닌 다른 하나가 더 있잖아, 그지? 그러면 요런 포함 관계를 가지니까 우리가 찾는 필요 조건? 답은 나왔네, 그지? 자, 얘는 무슨 조건이니? 4번. 그렇지. 요거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많이 했잖아, 그지? 그럼 똑같은 거니까 얘는 필요 충분 조건.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절대값 xy라는 것이 xy라고 되네. 그럼 애매하면 절대값이 그대로 풀린다는 것은 xy가 0보다 크다,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0보다 이상이다. 그러면 둘 다 음수여도 되고 둘 다 양수여도 되고 하나가 0이어도 되고 얘는 훨씬 더 조건이 많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가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되시죠? 오케이. 자, 마지막 15번 유형 가볼게. 자, 15번 유형은 충분, 필요, 필요 충분에 관해서 어떤 거냐면 집합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문제다. 집합하고 여기에서 집합을 안 한 사람 때문에 이거 할 수 있으려나? 자, 여기서 한 가지 갈게. 자, 집합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이런 거 하나 있다. 얘가 뭔지 모르고 얘도 뭔지 몰라. 근데 어떤 두 개를 합했는데 공집합 파이가 된다라는 것은 A도 공집합 파이이고 B도 공집합 파이이다. 요걸 의미하는 거. 요거 해석하는 거, 요 문제 저 번호 옆에다가 요거 하나 좀 적어 놓자. 뭐 어떻게 표현되어 있더라도 그 두 개를 합쳤는데 공집합 파이다. 그러면 둘 다 공집합 파이일 때만 성립한다. 원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파이가 될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것은 요 문제에서 그러면 얘도 파이여야 되고 얘도 파이여야 되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도 하나 더 있죠. 어떤 거에서 어떤 거를 뺐을 때 파이가 된대. 그러면 우리는 앞에 게
뒤에 거에 포함되는 관계이면은 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왼쪽 편에 있는 것은 앞에 게 P니까 P가 R에 포함될 때, 여기는 Q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런데 우리는 잘 연결고리를 보려고 하면 얘가 R로 바꾸고 얘를 Q의 여집합으로 바꾸면 요런 포함관계로 바뀌죠. 그러면 3단 논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그림 가볼게. 일단 제일 작은 게 P,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Q의 여집합. 이렇게 되면서 전체 집합 U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그럼 우린 요 그림 안에서 뭔가를 다 판단해 주시오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얘가 Q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백 부분. 자, 그러면 하나씩 가볼게.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러면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요런 포함 관계를 가지네. R이 P에 포함되는 거니? 아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 여기는 Q가 R의 여집합에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요런 포함 관계. 그러면 Q는 R의 여집합이 지금 요거죠? R의 여집합. 거기에 Q가 들어가는 거 맞네. 그래서 2번이 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머지 3, 4, 5번도 한번 해석을 해 보시고 3번 가볼까? 뭐 틀렸지만 얘는 not Q, Q의 여집합이 R이 되기 위해서 충분하다. R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거지 Q의 여집합이 R에 포함되는 건 아니죠. 얘는 R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요거네. 그럼 우리는 R 해놓고 P 해놓고 여집합 씌우면 방향 바뀌죠? R이 P에 포함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5번까지도 한번 해석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15번 유형까지 절반 정도를 했고, 뭐 필요 충분 조건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16번 유형부터 다시 또 나가면 될 거고, 이제 필요 충분이 끝나면 좀 복잡한 뭐 귀류법, 대우회전 증명하고 이제 절대부등식이 나오겠네. 자, 그래서 15번 유형까지가 우리가 오늘 진도 나간 내용이 되겠네. 자, 빈 문제들 좀 푸시고 앞에 개념부터 해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봐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을 거야.